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 2입니다. 다음은 어떤 천체와 관련된 설명이다. 질량이 매우 크고 지름이 매우 작아서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빠른 것들. 그래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블랙홀, 별에서 나온 빛이 블랙홀 주변을 지나면서 빛이 휘어지고 그럼 별의 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걸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XY 평면에서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각각 2R, R인 원궤도를 따라 같은 주기로 등속 원운동한대요. 그때 그럼 등속 원운동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심력 작용할 거고요. 각속도의 크기는 이제 주기가 같으니까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주기가 같으니까 각속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고요.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 이제 같은 가속도니까 이제 같은 시간 동안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동 거리가 p가 더 길죠. 그러니까 이제 속력은 p가 q보다 큽니다. 답은 A, B, C.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가속도의 X성분, 속도의 Y성분을 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2루트 2래요. 근데 X축 방향 가속도가 2입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가속도가 2인데 총 가속도가 2루트 2 나오려면은 Y축으로 2 나와야겠죠? 그래서 Y축 방향 가속도가 2가 나오려면은 기울기가 2 나와야 되니까 얘가 4죠? 그래서 2번. 다음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성된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트랜지스터 저항 전원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랑 컬렉터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제 입력 전류 베이스 전류가 엄청 작죠. 이제 얘가 살짝 변할 때 컬렉터 전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큰 출력 전류를 얻는 거를 우리가 증폭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증폭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절하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 전압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그림과 같이 위성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요. 공동 주기가 t고요. 그 다음에 A, B, C 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타원 전체 면적이 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면적이 4분의 1 S래요.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B보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중력이 커지겠고요. 운동 에너지는 A랑 C랑 비교하면 A에서가 C에서보다 속력이 더 크죠. 그래서 A에서가 C에서보다 클 거고요. 위성이 B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전체 면적이 S라 그랬고 그럼 이렇게 반 자르면은 면적이 2분의 1 S가 나올 거고 근데 이미 이만큼이 4분의 1이니까 그럼 요만큼은 또 4분의 1 S가 나오겠죠. 근데 그럼 S를 한 바퀴 도는데 T만큼 걸렸으니까 4분의 1 S를 도는 데는 4분의 1 T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경리은 디귿. 나타나는 빗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힘 F가 주고 있고 이제 각도 45도고 막 멈춰 있답니다. 그때 중력이 W고요. 이제 빗면이 주는 수직 항력이 N이래요. 그러면 크기 비교해란데 이제 이렇게 F고 힘의 평형이니까 S축, Y축 다 더해서 0이겠죠. 그럼 N을 분해해보면은 이쪽으로 2분의 루트 2N 이쪽으로 2분의 루트 2N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얘가 45도니까. 그러면은 F랑 2분의 루트 2N이 같고요. W랑 2분의 루트 2N이 같죠. 그럼 F랑 W랑 일단 같고요. 크기도 N이랑 비교하면은 N이 더 큰 거죠. 여기다가 루트 2 곱하면은 루트 2F 루트 2F가 되니까 N은 F의 루트 2배다. 그러면은 답은 2번이죠. F랑 W랑 같고 N이 더 크다. 자, 그림 가는 음으로 대전된 막대를 절연된 실에 매달린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래요. 그래서 막대 쪽으로 움직이는데 접촉한 뒤에 딱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구니까 자유전자가 있고 막 자유롭게 움직일 텐데 여기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서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끌린 거고요. 그래서 끌려서 딱 닿으면은 여기는 전자가 이제 금속구로 딱 이동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금속구로 이동한다 하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구는 음으로 대전되어 있죠. 답은 기억 니은. 다음은 단진자에 대한 실험이다. 진자의 길이 L을 L0가 되도록 추를 조절하고 실에 매달고 그 다음에 10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서 진자의 주기를 구한대요. 그 다음에 L을 2L로 바꿔서 또 해봤대요. 10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1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10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진자의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준자의 주기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준자의 주기가 길어졌죠. 그래서 준자 길이가 얘가 더 기니까 주기도 t2가 더 크게 됩니다. D는 틀렸고요. 추의 최대 속력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길이 L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 높이 차가 이제 L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길이가 이 각도가 세타니까 여기가 L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랑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다고 해놓으면 mg L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L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속력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죠. 답은 기억이고요. 자,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거리 d만큼 낙하하였을 때 액체의 온도 변화 델타 t를 측정하는 줄의 실험 장치를 나타냈대요. 나는 가에서 질량이 m인 액체 A 또는 B를 단열된 열량기에 채워놓고 델타 t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추가 아래로 쭉 떨어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열량계 속에 있는 액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됐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A랑 B랑 이렇게 증가한 게 된 거죠. 그럼 낙하한 거리가 크면 클수록 D가 크면 클수록 액체가 얻은 열량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D가 같을 때,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손실됐을 때 액체가 얻은 열량은 A랑 B랑 똑같겠죠. 어떤 액체를 넣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비열은 A가 B보다 작다. 지금 같은 양의 에너지를 줬어요. D0만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줬는데 A가 온도 변화가 더 큽니다. 온도가 더 쉽게 변하니까 비열은 더 작은 거겠죠. A가 B보다 작습니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이제 큰 거니까요. 답은 기억 디귿이죠. 네,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 P에 대해서 물질 A는 이제 지표면에서 연지 위방향으로 속력 V로 던져져서 최고점 H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Q는 똑같이 V로 던졌는데 H2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대요. 근데 H2가 더 크고요. 시간은 여기가 T2, 여기가 T1. 같은 속력으로 던졌는데 더 높이 올라간 이유는 가속도가 작기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더 멀리 올라갔으니까 가속도가 작으니까 속력이 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얘가 더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T1이 T2보다 작습니다. 만약에 가속도가 더 크다면, 중력 가속도보다 더 컸다면 얘가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뚝 떨어졌을 거예요. 자, Q의 좌표기에서 B 가속도의 크기는 G보다 작다. G보다 작겠죠. G일 때 여기까지 갔고 G보다 작으니까 더 높이 올라간 거겠죠. 그 다음에 P의 좌표기에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방향은 연지 위 방향이다. 여기가 그럼 왜 G보다 가속도가 작은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관성력 때문이죠. 관성력 때문에. 이제 관성력이 이제 작용하는 힘이 밑으로 중력이 있고 위쪽으로 관성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성의 방향은 가속도랑 반대니까 가속도가 이 방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가속도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이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몸이 약간 가벼워져서 붕 뜨는 느낌이 들죠.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자, 그림과 같이 평행판 측정기 XYZ가 전압이 V인 전원에 연결돼서 완전히 충전됐대요. 면적이랑 간격 다 적고, 근데 유전체가 좀 다르죠. X에 충전된 게 Q0, Z에 충전된 게 3Q0래요. 얘네가 XYZ가 전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Q는 CV니까 전압이 전부 같고요. 병렬이라 전압이 전부 같고, 결국에 전하량을 결정하는 건 전기 용량이겠죠? 그럼 여기 전기 용량이 C면 여기는 3C다 3배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유전체를 이런 식으로 절반만 채워놨어요. 이런 식으로 채워놓으면은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병렬 연결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체를 두 개를 이제 이제 극판 하나에다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축전기가 하나 있는 거고, 요렇게 생긴 축전기가 하나 있어서 두 개를 이제 병렬 연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생긴 거에 Q0만큼 들어갔으면 얘도 똑같이 Q0 들어갔겠죠. 다 합쳐서 3Q0니까 여기에는 2Q0 들어갔다는 거겠죠. 유전체를 요렇게 채워 넣으면은 얘를 이제 병렬 연결로 쪼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Q0, 2Q0 해서 총 3Q0인 거죠. 근데 전압이 똑같으니까 지금 전하량이 2배라는 건 전기 용량이 2배란 뜻이겠죠. 그래서 유전체가 이제 유전율이 이제 2배란 뜻입니다. 면적도 같고.
그러니까 C는 입실론 D분의 S인데 지금 여기도 S, 여기도 S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ES가 되는 거고 간격도 D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배가 됐다는 건 유전율이 이제 2배란 뜻이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네, Y에 충전된 전하량은 EQ0이다. 요만큼의 EQ0였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EQ0겠죠. 그래서 맞아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근데 V가 전부 똑같죠? 그럼 C만 보면 되는데 Z랑 X랑 비교하면 Z가 3배는 더 크죠? 그래서 Z가 X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류 I1이 흐르는 1차 코일과 검록에 연결된 2차 코일이 있고요. 나는 I1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더니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T가 T0일 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쪽 방향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이 통과하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래서 P, G, Q 맞습니다. 그 다음에 I1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한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크기는 2T일 때랑 3T일 때랑 자기선속 자체 크기를 얘랑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전류가 더 세면 자기장이 더 세질 거고 자기선속도 똑같이 세지겠죠? 그래서 2T일 때랑 3T일 때랑 비교하면 2T가 3T보다 작습니다. 전류가 약하니까. 그래서 자기선속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T0일 때랑 T0일 때랑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제 자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인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 자기선속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근데 T일 때랑 3T일 때랑 비교해 보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지금 똑같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다를 뿐이지 이 변화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3배이다라고 하면 틀렸죠. 둘이 똑같아요. 답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저항값이 각각 R, 20옴, 10옴인 저항 스위치,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으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10옴짜리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스위치를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랑 다른데 열면 4V 걸린대요. 그러면 열었을 때 지금 20 그리고 10 이렇게 직렬 연결돼 있죠. 직렬 연결해서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저항값에 비례하죠. 10짜리에 4가 걸렸으니까 20짜리에는 8V 걸리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 얘는 12V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닫았더니 6V래요. 그러면은 얘도 6V가 걸려야겠죠. 그럼 여기 통째로 저항이랑 얘 저항이랑 같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20에다가 저항을 뭘 연결해야 병렬로 연결해야 10이 되는가? 저항 20옴짜리 연결해야겠죠. 그래야 절반이 되니까. 그래서 R은 5옴 틀렸습니다. 20옴이고요. 그 다음에 회로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가 닫았을 때보다 크다. 근데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러면은 R분의 V제곱 쓰는 게 편하겠죠. V가 일정하고 전체 저항값만 보면 되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병렬 저항이 추가가 되고 병렬 저항이 추가가 된다면 총 저항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갈림길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으면은 저항이 줄어들어서 전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가 닫았을 때보다 작은 거겠죠. 스위치를 열면 저항이 커지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죠. 총 전력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죠. 그림과 같이 XY 평면의 수직인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R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기가 IP, IQ, IR인 일정한 전류가 흐른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요. 그러면 R에 의해서는 여기서는 Y축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PQ는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P랑 Q랑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 라인 따라 이렇게 생길 텐데 PQ가 하나가 올렸으면 자기장에 이제 Y축 방향으로 올렸으면 다른 하나는 낮춰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려면은 둘의 세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P는 이제 요렇게 요 방향으로 줄 거고 Q는 요 방향으로 줄 건데 두 개가 세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Y축으로 올라간 만큼 Y축 내려가야 그래야 R에 의해서는 수평 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0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류랑 P랑 Q랑 전류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P를 만약에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Q를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R을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R이 왼쪽으로 있을 때 P랑 Q랑 합쳐서 오른쪽으로 가야 얘를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수평 방향을 따졌을 때. 그러면 이제 P에 의한 자기장을 따져주면 얘가 거리가 루트 2니까 루트 2D분의 IP가 되고요. 그게 요 자기장의 색이고 얘의 수평 방향 성분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두 개 있는 거죠. Q도 하나 또 있으니까. 그게 거리가 2D죠. 2D가 IR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2 사라지고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D 빠지니까 P분의 R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답은 4번. 자, 그림과 같이 받침대에 놓인 길이가 9L이고 질량이 M인 막대가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답니다. 그 다음에 X만큼 떨어진 물체의 떨어진 곳에 질량 M, 라지 M짜리가 있고요. 근데 얘가 이제 최대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된대요. 이 길이가 L까지밖에 안 된대요. 이것보다 더 넘어가면은 평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통째로 회전해서 넘어가 버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딱 요 순간 이제 이때는 이제 요 3M짜리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겠죠. 3M짜리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 실이 이제 느슨해지겠죠. 대신에 얘가 이제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얘는 최대 2mg까지 무게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3L이고 여기 질량 중심까지는 여기가 2분의 L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5L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내리는 거는 라지 mg에다가 그 다음에 3L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는 거는 스몰 mg에다가 2분의 L 그 다음에 2mg에다가 5L 나옵니다. 계산해주면은 얘가 10이니까 2분의 21 mgl이죠. 그러면 GL 빠지고 3 나누면 7이니까 M은 2분의 7이죠. 답은 2번.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 X는 마이너스 D인 점 P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V0로 발사했답니다. 그게 Y는 D인 점 Q를 지나서 X 플러스 X 방향으로 지나서 여기 R, 3D 지점을 이렇게 지난대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가 A1, 여기가 A2래요.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얘 속력을 X축 방향 속력을 여기서 V라고 해봅시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P에서 Q까지 X축 방향 속력은 0에서 V만큼 변했고요. Q에서 R까지는 V에서 0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의 평균 속력이 똑같겠죠. X축 방향 평균 속력이 지금 둘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동한 거리가 1대 3이죠. 그러면 시간도 1대 3이겠죠. 여기서 T면은 여기서 3T 걸렸을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속력이 평균 속력이 똑같죠. 0V, V0이니까. 근데 평균 속력이 똑같은데 이동거리가 3배니까 시간이 3배일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맞죠.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에서 Q까지 걸리는 시간의 3배다. 맞죠? 그 다음에 R에서 물체의 속력은 자, 이제 이번엔 Y축을 가볼 건데 얘가 V0에서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0에서 이제 얼마의 속력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영역 1에서는 이동거리가 D고요. 영역 2에서도 똑같이 D죠. 방향만 반대지 이동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같은 거리를 이동했는데 시간이 3배가 차이가 났어요. 그럼 속력은 3분의 1이란 뜻이겠죠. 여기서 D만큼 가는데 얘는 D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T만큼 걸렸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으로 D만큼 가는데 3T만큼 걸렸어요. 그러면은 속력이 이제 여기가 3배는 느리다는 뜻이니까 여기 속력은 3분의 V0가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보면 영역 1에서 가속도 구해보면 X축 방향 먼저 보면은 X축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T분의 V가 됐고 Y축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올라가던 게 멈췄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T분의 V0가 있겠죠. 얘를 보면은 X축 방향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3t 동안 V만큼 바뀌었고요. Y축 방향으로는 아래 방향으로 3t 동안 3분의 V가 바뀌었으니까 9t분의 V0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X축도 영역 1이 더 크고요. Y축도 영역 1이 더 크죠. 그러면 가속도도 A1이 더 크겠죠. 그래서 A1이 더 큽니다.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이죠.
그 다음에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에서 4를 포함한 평면, XY 평면에서 4분원 모양의 금속고리가 뺑글뺑글 돌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T고요. 자기장 색이랑 방향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2에서만 이입이 재료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4에서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T가 8분의 1T일 때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3파이 제로이다. 8분의 1T면은 여기 요 순간인 거죠. 여기 요렇게 들어가요. 그때 문제에서 지금 요 순간일 때, 처음 맨 처음 순간일 때 자기선속이 파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면 얘 반 쪼개면 요만큼의 2에서가 2분의 1 파이죠. 그럼 여기서 2분의 1 파이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2에서는 이제 면적은 2분의 1인데 세기가 자기장의 2배니까 그냥 파이 제로겠죠. 그럼 둘이 합치면은 2분의 3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t가 8분의 5t일 때 고리에 유도되는 유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8분의 5t면은 1, 2, 3, 4, 5 요 순간이죠. 밑에 보면은 지금 요 영역은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다음에 요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나지 말라고 이제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은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다음에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8분의 3이랑 8분의 7이랑 8분의 3이면은 여기가 0이니까 1, 여기가 2, 여기가 3. 요 순간이고요. 요 순간. 그 다음에 8분의 7t면은 들어오기 직전이니까 여기 요 순간이죠. 요 순간이랑 그 세기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얘는 이제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인데, 둘 다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인데 세기가 2BB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 나오는 거 하나가 이제 줄어드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 둘 다 세기는 똑같죠. 이번엔 여기는 BB로 똑같은데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는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들어가는데 얘는 생기고 있고 얘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사실상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게 생기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2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8분의 3일 때가 8분의 7일 때보다 작습니다.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물체가 높이가 h인 점 P에서 V로 출발해서 경사각의 세타인 빗면을 따라서 운동하는 동안 길이가 L인 마찰 구간을 지난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2V로 쏴서 3V로 도착했고요. 마찰 구간에선 등속도 운동했대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을 알려줬죠. 그럼 얘가 3이죠. 4분의 3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5겠죠. 3, 4, 5 피타고라스로. 마찰 구간의 연증 높이를 구해보면은 그럼 얘가 5분의 3L 나오겠죠. 5분의 3L.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주면 맨 처음에 mgh가 있었고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있죠. 얘는 mg 5분의 3L만큼 이제 손실되겠죠.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했다는 건 이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뜻이니까요. 이만큼 손실되고 그 다음에 5mgl 높이에서 2분의 1 4v 제곱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얘랑 비교를 해보면 2분의 1 m 4v 제곱 더하기 5mgl이 얘가 그대로 2분의 1 m 9v 제곱이 되죠.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은 얘 계산해주면은 2분의 5가 되고 그럼 mgl은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얘가 그대로 2분의 9가 되죠. mv 제곱이 되고 그럼 얘가 빼주면은 2분의 8이 되니까 4mv 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그대로 4mv 제곱이 됩니다. mv 제곱은 2mgl이죠. 그러니까 4mv 제곱이었으니까 여기가 8mgl이 되겠네요. 8 더하기 5분의 3 하면은 5, 8에 40에다가 43이죠. 5분의 3이니까 5분의 43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물체 A를 수평면과 45도 각도로 쏘아 올렸고 그 순간 B는 수평면과 45도의 각을 이루면서 V로 Q를 지난대요. 그때 포물선 운동에서 R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그리고 최고점 A를 지날 때 B를 지난대요. 그래서 A, B 사이 거리, 요 직선 거리를 구해라 이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죠.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그리고 수평 방향 속력도 똑같아요. V에다가 45도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2배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배겠죠? 그러면은 요 한 칸 한 칸이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시간도 똑같고요. 그럼 최고점 도달 시간은 이제 G분의 V0 사인 세타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속력으로 이 시간 동안 V 2분의 루트 2, V 코사인 세타로 갔으니까 이 한 칸의 길이는 둘이 곱해주면은 V에다가 2분의 루트 2 해주면은 사라져서 2G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G분의 V 제곱입니다. 근데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높이 차를 구해야겠죠. 그럼 최고점 도달 높이 요 높이를 먼저 구해보면은 EAS 써주면 EAS는 낮은 속도 제곱은 여기서의 속력은 이제 수평방향 속력만 남으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제곱하면은 2분의 1 V 제곱. 처음 속력은 V 제곱이니까 얘가 그냥 2분의 1 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H는 4G분의 V 제곱입니다. G분의 V 제곱을 하나 단위로 채워보면은 이제 이 길이가 1이고요. 이 길이가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4분의 1.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될 건데 그럼 전체 길이에서 좀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 처음에 이제 연집 방향 속력은 2분의 루트 2V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 동안 여기 요 시간 동안 이제 요 거리만큼 낙하했을 테니까 그 거리를 구해보면은 S는 VOT G에다가 V 루트 2죠. VOT 더하기 2분의 1 A T제곱이죠. T제곱은 4G제곱분의 2V제곱이죠. 계산해주면은 루트 2가 빠지고 2도 빠지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겠네요. 이 길이는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또 구해야 될 건데 근데 전체 길이를 또 구하면 되겠죠? 전체 길이를 한번 구하면 전체 길이는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2t만큼 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시간은 g분의 루트 2v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써주면 v0t죠. g분의 v 더하기 2분의 1 a t제곱이죠. g제곱분의 2v제곱 해주면 똑같이 2 사라지고요. g 사라지고 2 사라지니까 그럼 얘가 2가 되겠네요. g분의 2v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2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8 되니까. 그럼 이 길이가 4분의 5, 4분의 1이니까 이 길이는 1입니다. 이 길이도 1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g분의 v제곱 해주면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점전화 ABC를 놨는데 그때 원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2고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근데 얘를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옮겼대요. 지금 여기로 옮겼대요. 그랬더니 세기가 2가 세졌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음전화란 뜻이죠. 얘가 못 가게 BC랑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얘가 못 가게 막아서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2로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싹 넘어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당겨주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크게 세기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세진 거죠. 근데 얼마나 세졌나 봤더니 지금 이만큼 세졌어요. 이렇게 당기고 있는 애를 이렇게 당겼더니 2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전기장이 이 방향인데 이게 2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음전하고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래서 X축 방향은 2가 되고 Y축 방향은 2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쵸? 그들이 B랑 C랑 어떻게 여기서 만들어 놓고 있다가 얘 때문에 이만큼 빠져서 지금 2가 된 거고 근데 거기다가 이 2를 다시 방향을 싹 바꿔주니까
이제 3E가 됐으니까 플러스 2E가 된 거죠. 그러면은 방향 뒤집어 준 거니까 얘가 크기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에 의해서 지금 전기장을 구했고, 그럼 수평 방향을 따졌을 때 그럼 B랑 C랑 합쳐서 오른쪽으로 2E가 있었겠죠, 원래. B랑 C랑 오른쪽으로 2E였는데 이제 A 때문에 뒤쪽으로 E만큼 당긴 거죠. 근데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2E에서 하나 더해서 3E가 된 거죠. 그 다음에 A가 지금 연직 방향, Y축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 당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Y축 방향은 힘이 없어야 되니까, 전개장이 없어야 되니까 B랑 C랑 합쳐서 아래 방향으로 2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B랑 C랑 합친 합성 전기장이 이쪽으로 2E, 이쪽으로 2E 해서 요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B랑 C랑 합쳐서. 그럼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려면 지금 만들 수 있는 각도가 지금 요런 이 선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B가 양전하면 이제 불가능하겠죠. 얘가 이 방향으로 밀어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밀었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해서 얘가 여기 이렇게 45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 각도로 요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B가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얘가 요 각도를 평행하게 요런 식으로 밀어서 요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가 음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약간 요렇게 밀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런 식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그럼 두 개 합쳐서 ABC가 이렇게 밀어지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가고 이제 여기서 3배 더 길게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45도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음전아이고요. C가 양전아인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전원의 크기는 C가 B의 3배가 되는 거죠. 이제 한 칸 한 칸을 E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절반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절반 가고 또 절반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절반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여기가 둘이 합치면은 이렇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배가 되는 거죠. B가 C가 B의 3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에서 C에 의한 전개장의 세기는 지금 보면은 지금 X축 방향으로 3E가 됐고요. Y축 방향으로 2분의 3E가 됐죠. 그럼 얘 피타고라스 써주면 9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36이라서 4분의 45죠. 루트 씌우면 2분의 3루트 5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죠. 그러니까 얘 벡터 표기법을 조금 연습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 칸, 두 칸, 요 각도로 이제 45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